지난 호펜하임과 토트넘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나왔을 때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였는데,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호펜하임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났어요. 호펜하임이 좌우 풀백을 정말 공격적으로 끝까지 올리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때 보면 호펜하임이 정말 공격적으로 모든 선수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 특히나 좌우 풀백이 모두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역습으로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가지고 무어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미 손흥민 선수는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고, 이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죠.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대치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달려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는 당연히 공격수보다 불리하거든요.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왼발 슈팅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볼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가 약간 뒷걸음질 칠 때 오른발로 한번 페이크 동작을 주고, 그때 상대 수비가 아무래도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뒤로 약간 물러나면 이때 왼쪽으로 치고 달리는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본인의 왼발로 잡아놔도 여기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득점 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모두 보여준 득점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런 큰 공간이 났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날이었어요.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 장면에서도 호펜하임이 최종 수비수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 이제 모든 선수들도 앞쪽에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스 미스가 발생을 하면서 메디슨이 볼을 끊어내니까, 끊어내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이후에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상대 풀백이 너무 공격에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의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에게 저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손흥민의 플레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나 경기 방식 자체가 손흥민에게 저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플레이는 최근에 잘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자체가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모든 선수가 올라온 이후에 지공의 형태를 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이 왼쪽,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으면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명의 선수까지 미드필더 라인에서 더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를 앞쪽에 엄청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뒤쪽에 최근에는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 요 두 명의 센터백이 높은 라인까지 올라와서 상대를 반코트 안에 몰아넣고 여기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가 내려앉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당연히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 손흥민 선수가 아까 득점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침투를 하거나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나오는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런 공간을 가졌을 때도 위치 자체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는 스펜스와 포로, 그러니까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들을 중앙 지역에 쏠리게 만들어요. 그 중앙 지역에 쏠리면 이때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에게 넓은 공간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넓은 공간이 너무 측면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비가 끌려 나오고 손흥민에게 패스가 전달이 됐을 때도 여기서 손흥민이 돌파 이후에 아까처럼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파가 되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형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크로스를 올릴 때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수비가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이 안쪽의 공간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손흥민이 돌파를 한 다음에 슈팅을 하는 패턴보다는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끌려 나오면서 만들어준 요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공급되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이 공간으로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공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달려가면서 볼을 받는, 혹은 넓은 공간에서, 특히나 너무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페널티 박스의 왼쪽 공간, 그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하거나 치고 달리면서 왼발 슈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측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운데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이때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가운데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건 맞는데,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손흥민이 슈팅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위치인 거죠. 공간은 있지만 너무 측면 쪽의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흥민의 역할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스펜스가 뛰어들어가면 이 뛰어들어간 스펜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수비를 끌어내고 여기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찔러준다, 이런 구도가 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대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할 때, 그리고 그때 이제 측면 지역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가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나오지 않고,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볼을 받아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득점과 관련된 플레이가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재밌게도 토트넘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혹은 좋은 결과를 냈던 경기들 중에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호펜하임전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내려앉았다가 상대가 올라오길 기다린 이후에 끊어서 역습으로 나가는, 이런 역습 패턴에 의해서 손흥민의 득점도 나오고, 오히려 토트넘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존슨, 손흥민, 혹은 뭐 솔랑키,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사실 메디슨도 공간 침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이 잘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 패턴에도 크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본인들이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기 위해서 골키퍼부터 수비 라인이 내려가서 볼을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토트넘의 선수들이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소유하고, 상대가 올라오는 압박 전형을 취할 때 이때 올라오는 압박 전형을 역으로 이용해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이 되고, 탈압박이 될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이 공간으로 패스, 이렇게 이제 상대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오히려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점유하는, 혹은 탈압박하는 패턴이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무리 달려가봐야 뒤에서 패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해질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기가 최근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죠. 북런던 더비가 후방에서 토트넘이 볼을 소유를 하면서 계속 돌리는데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막혀서 앞으로 패스가 전개가 되진 않고 계속 볼을 뺏기니까 오히려 토트넘의 위기 상황만 초래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는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토트넘이 오히려 스펜스, 뭐 그레이, 드라구신, 포로, 포백이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수비를 만드는, 약간 내려앉아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상대가 공격을 하다가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순간, 그 빼앗는 순간 상대가 높게 올라왔을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한 번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상향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볼을 충분히 점유하면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내려앉은 상대의 수비 라인을 한 명 한 명 끌어내면서 그 공간을 공략하는 그런 축구를 좋아하고, 후방에서도 본인들이 수비를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볼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가 끌려 나오고 이때 본인들의 주도로 탈압박을 하면서 상대가 올라온 그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않고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탈압박에 대한 능력도 토트넘이 부족하니까 포스테콜로 감독의 이상향과는 다르지만 공의 주도권을 상대 팀에게 넘겨주고 웅크렸다가 끊어내자마자 역습으로 나가는 그런 패턴을 사용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대각선으로 뛰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공 상황에서는 너무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측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가 미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공간으로 뛰지 않거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이때 손흥민이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널티 박스의 모서리 부근 이 공간에 손흥민이 위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토트넘이 해리 케인이 있을 때 손캐 조합이 위력적이었던 이유였죠. 해리 케인이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나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이 마무리를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 치고 달려서 왼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극도로 발달된 손흥민의 결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 좋았던 경기가 이제 리그 8라운드 웨스트햄전도 있었거든요. 웨스트햄전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가 상대가 공격을 하다가 끊기는 순간, 특히나 상대의 오른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볼이 끊기자마자 요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끊어내자마자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고 여기서 아까와 비슷한 1대1 찬스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까랑 똑같은 장면인데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상대가 뒷걸음질을 치니까 이때 오른발로 한번 페이크 동작, 그리고 상대가 약간 균형이 무너지니까 왼발로 치고 달리면서 여기서 또 손흥민 선수가 스텝오버를 통한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려 놓고 왼발로 가져가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 손흥민 선수의 가장 강점이 극대화되는 순간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 그리고 토트넘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손흥민 선수의 극대화,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 그리고 결정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팀 전체의 이런 특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 수비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본인들이 오히려 내려앉았다가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 노리는 그런 역습 패턴, 그리고 내려앉았을 때도 본인들이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다소 수동적일지 몰라도 약간 수비 블럭을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상대의 미스가 발생하면 그 순간 달려나가는 이런 패턴이 지금 당장, 물론 포스테콜로 감독의 이상적인 축구 철학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토트넘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부상자들을 모두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떤 전술적인 선택을 포스테콜로 감독이 앞으로 해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난 호펜하임전이 아니었나 싶네요.